반갑습니다. 김동철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 9월 월말 마지막 경마 토요 경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늘 함께 해주던 김준호 위원님이 이번 주도 조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방송에 참여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조금 더 나은 컨텐츠를 좀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잠시 좀 휴식기를 좀 갖기로 했습니다. 김준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은 너무 같은 맥락의 방송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휴식기를 가지면서 좋은 방송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좀 휴식기를 갖기로 했으니까요. 그런 점을 좀 너그럽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동안 또 많이 또 방송을 또 봐주시고 해주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 것이고요. 9월 마지막 주 토일 양이틀의 경마를 끝으로 잠시 방송은 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일은 상당히 조금 지난주처럼 고배당이 많이 발생하는 경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배당, 중배당, 조금은 또 고배당 이런 양상의 경주들이 조금은 골고루 좀 포진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저배당 경주에서 또 너무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또 분석은 좀 조금은 자제를 하면서 경마를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주 경마로 9월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저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그동안 취재를 하는 상황에서 많이 배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3주 경마에서는 정말 좋은 마필 아니면 우승, 준우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도 보셨겠습니다만 어설프게 인기 모으는 마필들 졸전을 펼친 경주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자, 월말 경마도 그런 점을 좀 신중하게 분석을 잘 하셔서 정말 이 마필은 이 해당 경주에서는 능력마다 10분 마필 이외에는 조금은 지난 경주 한 번의 모습을 가지고 좀 노리는 그런 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리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2경주와 함께 분할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씩 걸음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도 눈에 띕니다. 일단은 8번마 에이스 윈이라는 마필이 지난 경주 준우승을 기록했고 물론 좀 여유가 없었고 우승마하고는 마신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만 직전 경주를 통해서 조금은 변화된 그런 경주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같이 인기를 모으는 또 그 옆에 붙어있는 9번마 캡틴 베스트 역시도 선입 전개 이후에 라스트에 좀 정말 여유 없는 걸음으로 준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캡틴 베스트 역시도 직전 경주를 통해서 조금 더 변모된 걸음을 보이고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8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조금은 좀 우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4번마 스펙터 퀸도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안장을 합니다. 그만큼 훈련 과정에 있어서도 문세영 기수도 참여를 했고 또 윤영민 기수까지 또 42조 마필 찾아가서 열심히 또 훈련을 해준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스펙터 퀸도 인기를 모으는 것만큼 직전 대비 분명히 더 좋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주마다라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안쪽에 이번마 졸리 로저라는 마필이 이혁 기수가 다시 한번 안장을 합니다. 지난 경주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이 마필은 인기를 좀 어느 정도 모을 마필이고 이혁 기수는 원체 이 선행마에 좀 특화되어 있는 다른 기수들보다는 스타트 능력 반응이나 그런 힘안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월한 기수이기 때문에 선행마를 잘 탄다고들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선행마에 좀 일가견이 있는 기수입니다. 근데 이번마 졸리로저의 경우는 지난 경주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상당히 컨트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마필은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검증이 되기까지는 분명히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어차피 4번, 8번, 9번 3두의 인기 속에서 2번마 졸리로저가 그 다음으로 인기를 모으고 또는 마감 시간이 가까울수록 게이트도 좋고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게이트가 또 좋고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 의해서 좀 그러니까 더더욱 인기를 또 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마 졸리 로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언급을 드렸고요. 일단 1경주는 뭐 걸음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 4번, 8번, 9번, 3두를 좀 우세로 좀 보고 있고요. 5번마 삼성비바도 뭐 복병권으로 인기를 좀 모으는 마필인데 일단은 마방에서는 먼로 기수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나은 걸음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현종 기수가 뭐 주행 심사나 지난 데뷔전 열심히 타줬음에도 좀 부족함을 보인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5번마 삼성비바도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경주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복병을 보자라고 하면 12번 금노래가 오히려 외곽 게이트인데 거리를 줄였고 선행을 나설 수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따라가는 경주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1000m에서는 또 일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뭐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어찌됐든 4번, 8번, 9번 3두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것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경주입니다. 1경주와 같이 분할된 경주고요. 1000m 6등급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뭐 성장세라기보다는 변화를 보인 마필들이 좀 몇 두가 좀 있는데요. 가장 맹점은 아무래도 11번 송암 캔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입니다. 데뷔전 준우승을 기록할 정도로 뭐 일단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18점 하필이기 때문에 18점 하필은 연투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만큼 좋은 마필도 많이 갖고 옵니다만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마방이자 상금모를 가장 잘하는 마방으로 떠오른 그런 집인데요. 송암 캔디는 뭐 공백에 의한 컨디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지난 경주를 통해서 보셨듯이 스타트가 너무 늦다라는 거죠. 초반이 늦기 때문에 뭐 외곽에서 자리 잡으려면 어차피 지난번도 뭐 10번 게이트였습니다만 붙들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측 진로가 열려야만 지난번처럼 추입을 하는데 어찌됐든 컨디션이나 마필은 더더욱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마방에서 거는 기대치는 큽니다만 저희가 꼭 관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스타트라는 점을 조금은 분명히 조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여튼 원활한 발주만 된다라고 하면 뒷면에서는 가장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더더욱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공략을 하시는 것이 낫다 싶은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4번마 원더풀 팡팡도 지난 경주 3위를 기록하면서 뚝심을 좀 발휘했는데요. 같은 추입형입니다만 송암 캔디보다는 발주가 좀 좋은 편이고요. 게이트도 안쪽으로 자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리 잡기는 더더욱 좋겠다 싶은 그런 마필이고요. 5번마 패밀리파크도 선입은 좀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선행을 무조건 나서야만 더더욱 나은 경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군 기수를 다시 한번 불러다 태운 마필이고요. 김영군 기수도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마필. 6번마 망치 블레이드는 일단은 약간 내측으로 치우침을 보였기 때문에 재검을 받은 마필인데요. 재검 때는 뭐 그닥 그렇게 심하게 치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하나 기수가 이 마필은 뭐 잘 타낼 수 있는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망치 블레이드가 의외로 좀 이번 경주에서는 뭐 관심을 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8월 25일 날 좀 일회성으로 좀 뭐 어부지리 입상이 아니냐라는 뭐 견해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뭐 이하나 기수는 늘 타는 마필 뭐 사정없이 최선을 다해서 타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망치 블레이드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힘들이지 않고 선두권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1000m에서는 더더욱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8번마 원더풀 오렌지도 김혜종 기수가 안장을 하고요. 이 마필도 상당히 좀 힘이 차가는 과정이고 직전 데뷔전 이후에 변화가 분명히 있을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고 이번 경주는 어차피 압축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마선 정도 제가 처음에 송암 캔디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 충마선 정도 사실 이번 경주는 쉽지를 않다. 이렇게 보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그런 경주고요. 서던맨도 분명히 좋아는 졌습니다만 좋아져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레이스가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개인적으로 저는 그동안 뭐 삼복승식 이런 승식을 추천을 잘 못했고요. 추천을 하더라도 뭐 음성 쪽에서는 제가 가끔 추천을 드리고 성적을 낸 적도 있지만 또 못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조금 삼복승식 위주로 좀 공략을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모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맹점은 2번 매니챔프 여기에 6번 케이토킹 이두의 성장세 마필들이 굉장히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선두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여기에 힘차가는 과정이다. 자, 그런데 2번, 6번 뭐 문세영 기수나 임기현 기수가 두 마필이 선행을 굳이 두 마필 다 고집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두 기수 중에 한 기수는 미리 어차피 상대들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은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펼쳐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아마 이미지를 그리고 경주 운영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2번, 6번은 굳이 이번 경주에서 선행 경합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드리는 이유는 3번말 유롱 플라잉이 선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두 이외에 그 다음 인기 마필로 좀 대두가 되는 그런 마필인데요. 물론 뭐 연속 입상을 기록하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롱 플라잉 마필 자체가 2번마 매니챔프와 6번마 케이토킹을 넘어설 수 있을는지 성장세를 과연 잡아낼 수 있을는지 그것도 좀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매니챔프나 케이토킹은 사실 앞으로의 성장세 기대감이 결코 적은 마필들이 아닙니다. 뭐 그냥 연속 입상도 당연히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3번마 유롱 플라잉이 인기를 많이 못 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2번, 6번 저배당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3번마 유롱 플라잉은 당연히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대마로 분명히 지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있고 다른 견해와 추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롱 플라잉은 하늘이 무너져도 최선을 다할 박태종 기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또 복병권으로는 외곽의 11번 동해클럽이 1700만 계속해서 장거리만 출전해 오다가 거리를 뭐 지난주 등록은 일부러 등록했다라는 건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100%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주는 쓰질 않았습니다. 물론 1000m에 등록을 해놨다가 이번 주를 타켓을 잡고 1000m로 내려서 이번 주에 썼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발휘했던 추임 능력이 단거리에서 어느 정도나 발휘될지 일단은 뭐 복병권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또 모을 마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 또한 김옥성 기수와 계속 연거푸 호흡하면서 분명히 변화는 왔다라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10번만 미라클 오프도 뭐 선두 능력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명함을 내밀 스타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잘하면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좀 대두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는 3경주는 2번 매니챔프와 6번 케이토킹은 굳이 경합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선행선입으로 조금 더 성장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모두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분할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분할이 됐기 때문에 위너크라운은 사실 떨어질 줄 알고 있었고 혼합 외산 4등급이 등록을 해놓은 마필들이 사실 경주 5군 1000m가 하나가 깨지기 때문에 기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국산 5등급 마필들이 원체 많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6등급이 깨져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외산 마필들은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여튼 9번마 위너크라운은 정상적으로 따졌으면 이번 경주에 출전을 못하는 마필이었는데요. 분할이 됐기 때문에 국내산 마필로서 감량 이점을 받고 또한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경주에 뭐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최근 행보가 괜찮습니다.
선행으로 뭐 레이스를 풀면서 라스트에 뭐 굉장히 많이 보강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연속 입상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게이트가 9번이긴 합니다만 뭐 충분히 선행은 나서기는 힘듭니다. 5번마 어마무시한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선두권에서 자기 근성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원체 외산 마필들 중에서는 뒷심을 보여준 마필이 좀 없다라는 점에서 당연히 인기만큼 좋은 결정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5번마 어마무시는 지난 데뷔전 사실 뭐 선행을 나선 이후에 라스트에 너무나도 쓰기는 했습니다만 이후에 22주에서 또 빠르게 뒷심 보강에 전력을 다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4경주에 뭐 당연히 또 인기를 모으는 마필, 인기를 모으는 단 한두에 또 마필이 됐고요. 4번마 블랙펀치 역시도 아직은 뭐 100% 힘이 다 찼거나 완성된 마필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좀 성깔, 근성으로 좀 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혁 기수가 다시 한번 안장을 하고 또 뭐 훈련 과정에 보여준 컨디션도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4번 블랙펀치 역시도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마로 대두되는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다.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굳이 고배당을 노리지 않을 경주에서도 고배당을 노리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결과는 100% 장담은 못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렇다라는 것을 경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안쪽에 있는 뭐 1번마 글로벌 보스나 3번마 빅토리맵 10마입니다. 빅토리맵의 경우는 앞으로 뛸 마필이 맞습니다. 굉장히 조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한 뭐 상대들이 그닥 강하지 않은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그런 전력이긴 합니다만 1번마 글로벌 보스의 경우는 공백이 좀 길기 때문에 뭐 복병으로 좀 되더라도 이번 경주를 뛰는 것을 한번 검증을 좀 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4경주를 마무리하고요.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모두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4경주와 함께 분할이 되면서 원래 들어가야 될 마필들이 5경주로 온 거죠. 제자리를 찾은 마필들인데요. 이번 경주는 뭐 성장세 마필들이 좀 도드라지게 좀 많은 데 있습니다. 이번마 슬리벨이 지난 데뷔전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이번 경주 부중 뭐 1.5가 증가는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2번 게이트 인게이트 이점을 또 가지고 탁월한 선행 능력을 또 발휘하면서 또 우승으로 3등급에 진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한 마필이 맞고요. 여기 안쪽에 1번마 문학 보스도 뭐 박으론 기수와 호흡하면서 분명히 변화를 보여줬고 또 이번 훈련 과정 역시 박으론 기수가 직접 담당을 하면서 일조의 이 기대감을 이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한 마필이기 때문에 2번, 1번 뭐 당연히 인기를 모으는 것만큼 좋은 경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8번마 큐피드 가이는 조금은 이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발주에 대한 또 문제점을 조금 보이긴 했었는데 뭐 이번에도 다시 한번 큐피드 가이는 발주 연습도 시행을 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54점 아방에서도 좀 개인적으로는 54점 아방에서도 좀 아쉬움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김덕현 기수, 감량 기수를 다시 한번 기승을 시켜서 최선은 필연인 그런 마필이다. 여기에 5번마 베스트 구남은 이 마필도 사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주가 불확실했었죠.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분할이 되면서 이번 경주에 들어왔는데요. 어찌됐든 지난 경주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백을 가진 마필치고는 굉장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5번마 베스트 구남을 저도 좀 강력하게 보던 마필 중에 한두였습니다만 입상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주초보다는 중후반부로 오면서 조금은 경주가 분할될 것이라는 확신이 좀 있었는지 주교 강도를 많이 좀 끌어올리면서 공백 적응에 대한 컨디션 조절도 많이 해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복병권으로는 뭐 6번마 베스트 구남도 나쁘진 않다. 샤크창의 경우는 선입권 경주거를 줄였기 때문에 선입에서 김옥성 기수가 뭐 원체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기수이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만약에 거리 줄인 것을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뭐 이변의 마필 중에서는 뭐 4번마 샤크창이 가장 뭐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원체 이번 경주에 인기를 모으는 뭐 마필들이 능력이 직전 대비 더 나은 경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쉽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2번마 슬리벨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저 역시도 2번마 슬리벨의 스타트 능력을 이제는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슬리벨의 선전이 당연히 이번 경주에서는 기대가 되는 마필이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모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6경주는 사실 상당히 좀 난해한 경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선행마가 굉장히 많은데요. 선행마가 많기도 합니다만 이 1300 거리에서는 뭐 운영에 따라서 능력보다는 경주가 좀 뒤엉킨다든지 선행마가 서로 좀 경합을 펼친다든지 하면 뒷심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조심스럽게 이번 경주는 뭐 중배당 이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제가 얘기 드려보고 싶은 뭐 제가 그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3번마 인디레이디가 뭐 가지고 있는 스타트 능력은 가장 앞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난 경주 점핑 출전을 해서 이철경 기수가 이 부족한 뒷심을 어떻게 하면 만회해 볼까라는 의미로 가장 좋은 이탈을 보였습니다만 안쪽에서 계속 상대가 밀고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힘한 배를 하기 위해서 제어를 했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운영을 함부로 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철경 기수가 빠르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디레이드가 오히려 따라가서도 지난번 큰 마신 차이가 아닌 뭐 4마신 반 정도 그 정도로 뭐 6위를 기록한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부담 중량은 원위치 됐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 굳이 3번마 인디레이드가 지난 경주 이렇게 한번 타본 이상 억지스럽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가려고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뭐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선행마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또 9번마 거몽이란 마필은 일단 뭐 공백 이후에 적응은 좀 했습니다만 제가 뭐 조교를 잘 보는 뭐 조교로 뭐 확실하게 무언가 잡아내고 뭐 쳐내고 이런 능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거몽은 조금 더 회복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찌됐든 3번, 9번을 또 조금씩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여튼 6경주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배당, 중배당보다 조금 더 높은 배당을 좀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다라고 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 마필드를 보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6경주는 저 개인적인 경주 전개로서 한번 풀고 싶은 경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언급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700m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번마 탄탄유너가 당연히 뭐 선행이 당연시 되는 좀 그런 레이스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11번 정상으뜸도 뭐 외곽이긴 합니다만 마음 먹으면 선행을 나서는 데서는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탄탄유너보다도 더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유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탄탄유너가 만약에 선행을 못 나서고 정상으뜸이 외곽에서 나간다라고 하면 탄탄유너는 감량이 좀 있습니다만 불편해질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여튼 유성환 기수는 늘 최선을 다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뭐 인게이트 2점을 10분 활용해서 물론 뭐 최용구 조교사님의 작전 지시가 더 작전 지시를 뭐 이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요. 어떤 운영이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11번 정상으뜸의 경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난 경주 9월 1일 경주 승부처로 뭐 이마피를 공략을 해서 또 적중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마필에 대한 이마필을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안 본다 이렇게는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상으뜸에 대한 개인적인 또 뭐 좀 애착도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8번마 클린플라워는 뭐 지구력 위주로 뛰는 마필이고 1700 거리 경험이 좀 풍부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컨디션이 직전 대비 조금은 좀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8번마 클린플라워를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번말 라운칸도 승급전에서 일단 걸음을 한번 재봤습니다. 적응 능력을 키웠다라는 거죠. 여기에 4번말 강소호뜸도 1300에서 추입으로 준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을 원위치 되고 1700을 썼는데요. 4번막 강소호뜸도 컨디션은 여전히 좋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스피드 영웅도 지금 컨디션이 예전 컨디션은 분명히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번, 9번은 좀 차치하고 나머지 마필들 위주로 좀 풀어야 되는 경주인 것 같은데 11번 정상으뜸이 뭐 가장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이번 경주에서 또 인기를 모으는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연투성이 좀 부족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를 못 모으긴 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선행만 다시 한번 나선다라고 하면 1700은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 부담 중량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면서 7경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모두 10마리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은 7번마 문학의 카티,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박태종 기수가 열심히 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입상을 못했습니다. 인기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지난 경주에서는 뭐 문세용 기수가 정말 진짜 폭발력을 발휘하면서 라스트에 넘어오는 끝걸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문세용 기수가 다시 한번 안장을 하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추이평에 맞게끔 거리도 한번 장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은 거리가 길면 길수록 더 낫다라는 판단하에 1700을 골라 쓴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에 10번 맛도 국내산 마필인 19조 10번 위너마운틴이란 마필이 선행으로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번 맛 위너마운틴을 괴롭힐 마필은 1번 맛 머스탱런인데요. 스타트 능력에서는 머스탱런이 가장 앞서는 있습니다만 게이트가 좀 또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또 1번마 머스탱런을 또 조금 복병으로 좀 누리실 분들도 있고 뭐 일단 마방에서도 이 훈련 변화를 분명하게 줬기 때문에 변화 또 다른 뭐 순위 상승을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장거리에서는 이 마필도 제 견해상 검증은 무조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굳이 이 머스탱런이 선행을 나서서 10번마 위너마운틴의 레이스에 불편함을 주는 그런 마필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거리 경험 때문에라도 무리해서 선행을 나서면 좋아진 것도 다시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주경계를 아마 우선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뭐 10번마 위너마운틴도 뭐 선행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현거리에 대한 2연승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적응을 넘어 경쟁력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 8번마 대군일갈도 추위평의 마필이긴 합니다만 가장 홈에서 뛰는 그런 추위평의 마필은 아니고요. 라스트 결승선 400m의 추임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군일갈 역시도 지난 경주 3위에 좀 아쉬움을 털어내고자 강공은 필연인 마필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나머지 마필들 2번마 골드물루 매직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조금은 아직도 미숙합니다. 모래를 맞았을 때는 좀 마필이 좀 덜 뛰고요. 모래를 안 맞는 결승선 또 외곽으로 좀 빼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또 공간에서는 또 추임력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상대들을 봐서는 좀 믿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6번마 골드해머는 컨디션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 기본기도 출중하고요. 다만 공백에 의한 그런 부분은 조금은 마음에 걸린다. 9번마 또 맹주도 분명히 모래의 적응은 지난 경주를 끝으로 분명히 적응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모래에 대한 반응이 그닥 나쁘진 않기 때문에 맹주 정도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7번, 10번을 우선하는 레이스를 좀 푸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8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모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이번 9경주는 개인적으로 제가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큰 배당이 터지면 또 큰 배당이 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배당 위주로 좀 초구 배당판이 말해주던 중배당 위주로 좀 풀을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선행마가 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하고 타는 마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세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선행 전개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마필들 위주로 이번 9경주 조금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마필에 대한 관심은 안 갖습니다. 많은 마필을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압축해서 이번 9경주를 중배당 이상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승부처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모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이번 마 다이아로드 좀 오랜 공백을 좀 가지고 나옵니다. 지난 대상 경주에서 뭐 준우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조금 휴식기를 가진 이후에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 마필은 당연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모든 분들이 경마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마필을 다 강한 마필로 생각을 하시고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할 것이다. 뭐 저 역시도 충마로 놓고 당연히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과정은 녹록치는 않았다. 뭐 김영근 기수도 분명히 알고 기승을 합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것이라는 것을 그만큼 40점 마방이나 김영근 기수는 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털어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선입 이후에도 뭐 선행은 나서질 않습니다. 선입 이후에도 이 힘한배가 굉장히 잘 돼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김영근 기수가 잘 컨트롤하면서 분명히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뭐 여기에 뭐 팔리는 3번마 딕시 어게인, 1번마 바람을 그리다, 뭐 4번마 두손 왕자, 뭐 이런 마필, 8번마 베스트 라인도 있고요. 뭐 몇 두가 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10경주의 요지는 4번마 두손왕자입니다. 제가 지난 뭐 8월 11일 경주 프로리다 파워의 두손왕자 승부처로 이 두 마필을 뭐 주력으로 공략을 추천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하와이 보스에게 뭐 두손왕자가 코차로 좀 역전을 허용하면서 지고 말았는데요. 승급전은 사실 1700m 잘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마필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냥 뛴 성적만 놓고 이마필을 뭐 승부처로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손왕자는 일단은 첫째로는 선행이 우선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기에는 너무나 불편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마필의 장점이 옆에 말이 붙기만 하면 지지 않으려는 근성을 보이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줍니다. 지난 경주 모니터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700 프로리다 파워 선입 그 옆에 붙여서 선입을 하다 라스트에는 뭐 프로리다 파워는 더 나갔고요. 그리고 옆에 아무 말이 없고 공간이 그냥 벌어지고 나니 마필이 스스로 좀 덜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일단 첫 번째 선행은 나서기 분명히 어렵습니다. 3번마 딕시 어게인도 있고요. 1번마 바람을 그리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승선에서 나머지 400m에서 옆에 말이 대주느냐, 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말들이 뭐 그렇게 뛰지도 않고 옆에 붙으면 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레이스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10경주에 4번마 두손 왕자를 보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모두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은 1번마 콜인 1700 뭐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1300으로 거리를 내렸습니다. 지난 경주 뭐 외곽 게이트에서 최범민 기수가 최선을 다해서 타줬습니다만 뭐 좀 역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의도치 않았던 뭐 아까 이제 전에 나오는 오늘 7경주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정상 으뜸이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뭐 조금은 레이스 흐름이 좀 빨라졌고요. 어쨌든 코리는 1번 게이트 2점 그리고 줄어든 거리 1300도 충분히 적응을 해봤고 힘차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1300을 경험해봤습니다만 이후에 많은 부분이 좋아진 부분에서 다시 13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10주 만에 출전합니다만 이번 마 갤럽 컬린 역시도 상태는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여기에 뭐 선취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스타트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300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마필이다라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여기에 외곽에 7번마 PNS 제프 이제 소속조를 7조로 옮겨서 출전합니다. 또 11주에 공백이 있는데요. 이 마필은 지난 경주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발주기 내에서도 오른쪽 게이트에 몸을 완전히 기대고 너무 기대고 있다가 출발을 하는데도 김덕현 기수가 잘 몰아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섰고 그리고 버텨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7점 아방이나 김영국 기수는 당연히 인지하고 기승을 하기 때문에 게이트에 들어가서는 뭐 발주위원에게 조금은 좀 고삐를 잡아서 좀 정상적으로 원위치를 좀 해줘라라고 얘기를 분명히 할 것이고요. 선행을 나서면 뭐 제가 볼 때는 이 공백은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 선행을 만약에 못 나서면
뭐 과한 인기를 모으는 마필은 아닙니다. 공백 때문에 3위 정도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요. 부담 중량도 좀 높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뭐 선행을 못 나선다라고 하면 조금은 뭐 좀 기복을 또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10번마 케미블루가 사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말 두 번의 경주 너무나 잘 뛰어줬고요. 박태종 기수가 뭐 성적을 잘 내줬습니다. 추위평에 마필해서 완전히 선두권에 붙여놓고 이 근성으로 뭐 승부욕을 좀 고취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상대들 옆에 붙여놓고 오히려 뛰니까 더 나은 경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부담 중량이 3kg가 증가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뭐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세영 기수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기승을 했는데요. 뭐 10번마 케미블루 역시도 좋은 경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조금 적응 능력이 확실히 좀 변화가 있고 좋아졌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도 또 복병이 있느냐가 좀 관건이긴 한데요. 강원질주가 좀 좋아지기는 했고 8번마 다다비가 지난 경주 뭐 직전 경주 추입 능력 굉장히 좋은 추입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7월 27일 날 3위를 할 때 진로가 막히지 않았으면 사실 이때 입상을 했죠. 진로가 굉장히 좀 막히는 바람에 최원중 기수가 뭐 상당히 좀 어렵게 경주를 풀었고요. 그러면서도 3위를 기록을 했고 지난 승급전에서도 또 추입 능력을 발휘하면서 4위를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이 말 자체가 외선마입니다. 계속 성적을 못 내다가 강등이 돼서 5등급에서 뛰었고 3위를 하고 다시 외산 혼합 사건으로 승군을 원위치가 된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8번마 다다비도 복병권으로 많은 관심을 모을 것 같고, 또 추입평의 마필 잘 타는 유성환 기수가 안장을 했기 때문에 관심은 모으겠습니다만 저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8번마 다다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모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단거리 경주고요. 이번 마지막 경주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뭐 2등급 단거리에서는 자력 입상이 가능한 마필들이 좀 몇 도 눈에 띄는데요. 이번 경주도 뭐 저는 뭐 큰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미리 좀 언급을 드리고요. 다만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 몇 두 중에 조금은 컨디션이 저하된 마필도 있다, 이렇게 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외시킬 마필들 확실히 좀 제외를 시켜놓고 압축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승부처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이긴 합니다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월말 토요경마인데요. 다시 한번 처음 뭐 시작 전에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요경마에서는 저배당, 중배당 뭐 좀 골고루 좀 포진되어 있다. 그런 경주 편성들이 좀 많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요. 노림수를 가져야 될 때는 분명히 노림수를 가지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만 인정해야 될 경주에서는 인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서 토요경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